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3% 하락 중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코스닥도 1.7%가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시장이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HLB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쵸,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보면 에코프로 2.6%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LNF 5.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뭐 HLB도 지금 3% 하락 중인 거 방금 보셨고, 뭐 위메이드 자 보세요. 8% 하락 중입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그쵸, 여기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쵸,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박살 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빠질 때는 연동되는 한 가지가 있죠. 그 연동되는 한 가지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그쵸? 자, 코스피 기준에서 지금 대략 1월 첫날을 빼놓고는 쉬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의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하락세도 같이 연동됩니다. 이건 99%도 아니고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당연히 봐야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정확히 꾸준히 그렇죠,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그렇죠? 1월 첫날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리면 뭐가 될까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미국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미증시가 보합권의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보합권의 마감을 뒤로 하고 장중에는 한 1% 정도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보합권까지 땡겨 올린 게 기술주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약했을까? 아닙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 시기에도 얘네들이 강했고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 얘네들이 더 강해져요. 그렇다는 건 시장은 등락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 한국 시장은 횡보하는 구간이 길고 상승 구간이 짧죠. 미국 시장은 상승하는 구간이 길고 횡보하는 구간이 짧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은 더 짧아요. 근데 하락하는 구간이 더 짧은 대신에 그쵸, 받아야 되는 조정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조정의 폭이 굉장히 커지죠. 그쵸, 그걸 투매 구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증시보다 한국 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증시가 지금 강하다. 그런데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쵸,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 모두는요, 그쵸, 금리를 포함한 인상 시점에 대한 문제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이 구간에서 금리를 늦게 낮출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타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시장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그쵸? 제가 미증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자, 보세요. 금리가 5.5, 5.5, 5.5, 5.5, 5.5, 5.5. 그쵸? 근데 여기도 5.5, 5.5, 5.5, 5.5예요. 근데 주가는 여기를 넘어버렸어요. 근데 다 5.5야. 그럼 이만큼 갔다는 건 뭐예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될 게 뭐죠? 연준에서 실기를 했을 때, 즉 실책을 했을 때 금리 인하를 늦게 해서 오게 되는 경기에 대한 충격. 근데 올해 뭐가 있어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파월이 지금 제일 좌불안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세요. 엔비디아 어때요? 신고가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기에 어때요? 엔비디아가 제일 강해요.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엔비디아가 제일 강해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술을 기르자. 그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HLB 관련된 가격 전략,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자. 자, 생각해 보세요. FDA에 대한, 그쵸? FDA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없죠. 하지만 기관은 사전에 입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세를 만든 게 누구예요?
얘네들이잖아요, 외국인. 그쵸? 물론 중간중간 매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만 원을 넘는 그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 담았습니다. 그냥 쓸어 담았어요, 외국인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아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예전처럼 뭐 명동에 누가 와가지고 종목 하나 흔들 수 있고 그런 지금 주식시장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시장에 의해서 받고 있는 조정, 그리고 22평 이하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구간에서는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쵸? 결론은 얼마에 잡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제가 1월, 그쵸? 소통방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1월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입장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그렇고요. 저는 돈 안 받고 채널 성장만을 위해서 그쵸?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한다. 자, HLB가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격 추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신고가 매매를 한다는 건 싸게 주식을 잡을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는 확인하겠다. 그럼 여기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르자. 자, 그러면 HLB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겠죠. 그래서 HLB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쵸?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 오늘입니다.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그리고 밑에 흥하해운, 그쵸? 8시 50분, 그쵸?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했고, 그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롯데정보. 자, 오늘 고가는 20%, 그쵸? 시가는 보합권, 지금 7%대 강세. 고가도 안 잡습니다. 그쵸? 떨어지면 팔면 돼요.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최대의 기간을 2주로 잡는다. 그쵸?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그쵸?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하루에 20%까지도 수익 구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고가는 애초에 잡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그냥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시간 버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적절한 매수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고 그랬을 때 하루에 어느 정도 수익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2주 동안의 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로 맞춰질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7%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 밑에 흥하해운, 자, 내용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8시 50분, 그쵸? 8시 50분,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은 8시 49분, 그쵸?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오늘 끝나고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하겠죠. 갭상승해서 판다, 고가 잡아야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냥 올라가서 내려가면 종가에 하락한다. 그럼 팔면 돼요. 그냥 팔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손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가 보고 팔더라도 왜 충분한 수익 구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신고가에서 나온다. 그렇죠. 재료를 아무리 파본다 한들 이런 매매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월 10일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1분. 그렇죠. 1월 10일 어때요? 자, 여기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10일 여기에요. 그렇죠. 어때요? 시가, 보합권, 종가 8% 떨어졌죠? 언제 팔아요 그러면? 이날 파는 11일 날. 그쵸? 11일 날 팔죠? 그러면 별로 큰 수익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제가 언제 공략했는지 첫 번째 공략 지점을 보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요. 여기 1월 8일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정확하게 8시 57분 1월 8일 19만 6천 원. 그쵸? 정확하게 한 20% 가까운 수익을 4일 만에 냈다.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고가를 매매하지 않으면 이런 매매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운 좋게 한두 번 걸릴 수 있겠지. 그쵸? 근데 꾸준하게 내가 이런 류의 수익 모델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 때 내가 막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그쵸?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저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진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무슨 뜻이냐면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갈지, 그리고 어떤 이 종목 풀에 대해서 내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신고가 검색기로 내용을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그쵸, 이런 상황을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보면요. 자, HLB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단기간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돼요. 그러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매수해서 물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확인해서 매수하라는 겁니다. 즉 비워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건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심리가 망가져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고 심리를 안정시키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셨죠? 이 내용을 제가 HLB에 특화된 내용으로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자,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편집할 때도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그 번호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신고가는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만큼 신고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뭐 이런 재료나 이슈 거리들을 제가 해석을 했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